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왜 왔어요? 아, 여러분들 이제 사회문화 선택하려고 온 거죠.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면 이제 마음을 굳히지 않고 이제 반반. 사회문화가 어떤 과목인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선택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선택한 사람, 나 사회문화 할 거다. 오우,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근데 이제 안 한 학생들도, 그 다음에 결정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줄 것 같지. 내가 이렇게 뭐 되게 많은 얘기를 준비해 오진 않았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따가 질문을 하면 사회문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줄게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원래부터 문과 계열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과 계열의 학생인데 요즘에 이제 이게 워낙 추세가 사탐론이잖아, 그죠? 사탐으로 다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와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탐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과탐 듣던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가속화되고 있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 할까? 과학 중에서 물리? 화학? 그리고 좋아. 화학이라고 합시다. 화학을 선택한 학생이 100명 있다 치잔 말이야. 그럼 1등급이 현행체제에서는 4%까지잖아? 그럼 4명, 1등, 2등, 3등, 4등까지가 2등을 받을 거고 10%까지가 2등급이잖아? 그럼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학생이 2등급을 받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문이과의 벽을 허물어 버렸잖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사탐하면 쉽대. 그래서 이제 과탐을 듣던 화학을 선택했던 학생들 중에 일부가, 그것도 이제 한 3, 4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탐으로 넘어와. 그럼 이제 과탐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자 100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까지 1등급이고 5등부터 10등까지는 2등급이 나왔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할게요. 50명이 사탐으로 넘어갔다 치잔 말이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그럼 이제 나는 원래 과탐을 잘해. 그래서 여기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1등급이었어. 왜? 4등이었거든. 그런데 나는 몇 등급이 되지?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모수가 줄어들게 되면 1등, 2등까지만 1등급을 받게 된다고. 마찬가지. 내가 2등급이 나왔는데 모수가 줄어들면서 난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어버린 거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등급, 2등급 받던 애들도 어때? 옛날에는 내가 1등급이었는데 아니 모수가 줄어들면서 2등급으로 떨어지고, 내가 원래 2등급이었는데 모수가 줄어들면서 3등급으로 떨어지니 나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럼 나도 사탐 갈래.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버린 거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게 다행히도 올해까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왜냐면 내년부터 이제 통합사회 체제로 통합과학 체제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면 남아있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 넘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게 남는 거잖아? 그러면 넘어오는데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문화를 선택했단 말이야. 사회문화로 넘어가기로. 근데 과연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 여러분들 사회문화가 응시자 수가 제일 많아요. 원래는 생활과윤리가 제일 많았었다. 문과 애들만 시험 볼 때는. 그런데 이과 애들이 넘어오면서 사회문화 쪽으로 되게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문화 선택자 수가 16만 명. 작년에 몇만 명이었는 줄 알아? 24만 명. 그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 50%가 증가했습니다. 16만 명에서 24만 명. 응시자 수가 50%가 증가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 현상이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사탐 과목을 선택할 거야. 그건 정했는데 마음속으로. 근데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야를 정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문화 선택하기로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를 잘 따져보라고. 남들 하니까야? 아니면 내가 사회문화가 맞을 것 같아서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사회문화가 어떤 과목인지를 알고 넘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친구가 간대, 남들은 다 사회문화 한대, 그럼 나도 사회문화 해야지, 이러고 넘어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문화가 봐봐, 사탐이 몇 과목이 있는지는 알지? 일단 먼저 윤리 과목이 2개가 있어.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이쁘게 안 써지냐. 윤리와 사상이 있고, 여기 2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혹시 너네들 요거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봐.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지리 과목이 2개가 있지. 한국 지리가 있고 세계 지리가 있어. 내가 이거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문화 말고도 다른 과목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사회문화만 선택하려고 해. 일단 내가 과목별로 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한국 세계 지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과목이 2개가 있는데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가 있지. 그리고 일반 사회 과목이 3가지가 있는데, 자, 정치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심지어 오늘 설명회 때 과목이 언급되지도 않았어, 경제는. 그치? 이 경제가 이 사탐 과목 중에 물리2 같은 과목이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렇게. 그렇지. 9과목이 있는 거지. 9과목이 있는 거지. 자, 봐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냥 내가 문과 계열이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난 이제 이과 계열이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과 계열인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 이게 사회문화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사회문화의 장점이 뭐냐면 양이 적어. 압도적으로 적어. 그러니까 원래 사탐이 과탐보다 양이 적잖아? 근데 사회문화는 이 9개 과목 중에서도 적어. 그건 확실해. 그 다음에 개념도 쉬워. 그러면 이거 너무 개꿀이잖아. 그렇잖아. 아니, 양도 적고 개념도 쉬워. 아니, 진짜 이건 내가 장담해. 개념도 안 어려워. 이 9개 과목 중에서 개념도 제일 쉽고 양도 제일 적어. 그러면 이거 형평성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다른 과목들은 양도 많고 개념도 많고, 그치? 근데 얘는 양도 적고 개념도 쉽고. 아니, 그럼 이거 안 맞잖아, 형평성이. 그럼 어떻게 형평성이 맞겠어? 얘는 그래서 문제가 대신 어려워.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내가 좀 이따 이제 어차피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해주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장점이 양도 적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쉬워. 근데 문제가 어려워. 요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도 2가지 유형 있는데, 근데 사회문화 그러면 뭐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 도표지. 근데 이 도표가 누구한테는 어렵냐면 문과 애들한테는 되게 어려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문과 애들한테는 어려워. 근데 이과 쪽에서 넘어온 애들한테, 특히 작년부터 이과 쪽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진짜 많아서 내가 가르쳐봐서 하는데, 선생님 이게 다예요? 이런 거야. 이게 어려워요? 이런 거야. 문과 애들은 막 10분, 20분이 걸려서 겨우 한 문제 풀까 말까 한 문제를 이과 애들은 한 2, 3분 만에 풀어. 이거 이제 되게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 넘어온 애들은 도표 문제를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잘 풀어. 문과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그럼 이과 쪽에서 넘어온 애들은 뭘 못하냐면 텍스트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내가 좀 전에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 야, 최근 3년 동안 사회문화 문항의 글자 수 좀, 자, 비교 좀 해줘봐. 그랬더니 3년 전에는 글자 수가 3,500글자였대. 근데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3,800글자였대. 그치?
작년 수능이지. 이번 수능에는 텍스트가 4,000글자가 넘어. 그러니까 읽어야 될 문장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두 번째 또, 자 봐.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야. 이과 경영 중에서도. 옛날에 문장이 짧게 이루어져 있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만연체 있지. 뭐뭐 했으나, 뭐뭐 했으므로, 뭐뭐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야. 이게 막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시간 부족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해.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데 문과 계열 학생들은 흔히 얘기하는 도표를 어려워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과 계열 학생들은 텍스트 문제를 어려워해. 개념 문제를. 그래서 나는 되게 긴 글을 독해 같은 것들을 잘한다. 그리고 계산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문화가 딱 맞아. 그런데 만약에 나 이거 긴 문장 해석하는 거 좀 어려워하는데, 또는 나 계산 좀 어려워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사회문화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들 한다고 무조건 따라오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계산이 되게 어렵냐? 그렇지 않다니까. 사회문화의 계산이라고 하는 건 숫자 딱 3개로 이루어져 있어. 3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두고 나머지 하나를 찾으라는 정도야. 근데 이걸 어려워하는 거야, 문과 애들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자, 봐. 우리 반 교실에 지금 100명의 학생이 있어. 응?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40명이 여학생이고, 자, 60명이 남학생이야. 이해돼? 오케이? 쉽게 낼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우리 반 교실에 100명의 학생인데 40명이 여학생, 60명이 남학생이라고. 그러면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그치? 그래, 그거야. 그거야. 되게 쉽지?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자, 우리 반에, 자, 전체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래. 여학생은 몇 명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몇 명 있어? 40명. 이 정도 계산인데, 대신 분모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 지금 뻥 아니야? 진짜 이거 문제 내는 거야. 그럼 좋았어. 자, 봐봐. 우리 반 교실에 100명의 학생이 있었어. 그리고 40명이 여학생이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여학생 수는 변함이 없어. 여학생 수는 변함이 없는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늘었어. 전체 학생 몇 명이야? 80명.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 정도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의 축에 속한다면 사회문화 선택을 조금 고려해봐. 왜냐하면 선택을 하면 되게 많이 고생을 할 수가 있어. 방금 내가 얘기해 준 건 굉장히 쉬운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또 봐봐. 이런 거야. 내가 혹시 내가 이 얘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작년부터 되게 많이 써먹는데, 왜냐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어. 그럼 이제 라디오 이제 시사방송 같은 걸 많이 듣는데, 그럼 이제 누가 많이 나오냐?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객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자, 봐. 이 사람의 경력을 알려줄게.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했어. 그리고 대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어.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자그마치 3번씩이나 당선이 됐었어. 서울대 나왔고, 사법고시 패스했고, 그치. 대기업의 어떤 CEO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3번씩이나 했어. 오, 이런 사람 똑똑해, 안 똑똑해? 보통 우리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얘기해 줄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물가 걱정을 막 한 거야. 너네 요즘에 밖에 나가서 밥 같은 거 사 먹으려고 그러면 비싸지, 되게. 그래서 막 엄마한테 좀 미안하지? 아니야? 좀 미안하잖아. 뭐 밥 같은 거 사 먹으려고.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치? 좀 미안하지? 그래서 원래 이거 먹고 싶은데 엄마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아우씨
토핑 하나 좀 빼지 뭐, 그치? 뭐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아? 그치? 그래, 밥값이 너무 비싸졌어. 근데 이 국회의원이 소고기 김밥을 되게 좋아했나 봐. 원래 자기네 집 앞에 소고기 김밥을 팔았대. 이 사람이 주로 사 먹던 소고기 김밥의 가격은 4,000원이었어. 그치? 근데 이 소고기 김밥의 가격이 6,000원으로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소고기 김밥을 즐겨 먹는데 4,000원 하던 소고기 김밥이 6,000원 올랐어요. 물가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가가 자그마치 150%나 올랐지 뭐예요. 김밥의 가격이. 그랬더니 앞에서 이제 진행자도 어머 정말 그러네요. 둘이 이러고 자빠졌어. 그치? 여기서 웃은 사람들은 사용을 해도 돼. 그치? 근데 이게 뭐가 웃기지 싶은 사람들은 사용자를 조금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얘들아, 4,000원짜리 김밥이 6,000원이 됐으면 가격이 몇 퍼센트 인상된 거지? 맞아, 50% 인상된 거야. 요걸 우리가 병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4,000원짜리 김밥이 6,000원이 되었답니다. 김밥의 가격은 몇 퍼센트 인상되었나요? 50%. 그럼 거꾸로도 물어보는 거야. 4,000원짜리 김밥이 가격이 5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밥의 가격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6,000원이겠지. 그럼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야. 지금은 김밥의 가격이 6,000원인데요. 이 김밥의 가격 6,000원이 50%가 인상돼서 6,000원이 된 거랍니다. 그럼 원래 김밥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4,000원이겠지. 왜? 좀 전까지 4,000원이었으니까. 방금 이걸 너네들이 직관적으로라도 이게 계산을 해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사회문화에 적합해. 근데 이러다가 내가 먼저 정답을 얘기한 경우라면 사회문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좀 추천을 해. 오히려 여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쪽 계열로 가는 게 맞아.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그냥 설명을 해주자면 봐봐.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문과 계열, 이쪽으로 갈수록 이과 계열. 그렇지? 그럼 사회문화는 어디쯤에 있는 거냐면 사회문화는 딱 가운데 있어. 계산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텍스트에 대한 독해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사회문화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옛날에는 문과 애들만 있을 때는 이거는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신경을 별로 안 썼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 근데 이과 애들이 넘어오면서부터 이거 정답률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 문제는 어려워졌거든 옛날부터 훨씬 더. 근데 이걸 훨씬 더 잘 맞춰.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이게 별로 걱정이 없는 거야. 대신 이과 애들은 뭘 못해? 이걸 못하더라고. 이걸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미안하지만 둘 다 좀 잘해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치?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이제 이쪽 얘네들이 완벽한 문과 계열 과목이지. 윤사, 생윤, 그치? 또 역사 과목들,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쪽은 거의 완벽한 문과 과목이다. 그래서 이과 애들은 싫어합니다, 저거. 아마 고려도 안 할 거야. 이과 쪽에 넘어오는 애들은. 그치? 저 생각도 안 해봤지. 근데 보통 이것도 많이 선택하긴 해, 생윤 같은 거. 그치? 근데 보면 원래 생윤이 1등 과목이었거든? 근데 1등 과목이 2등으로 밀린 거야. 왜? 생윤은 서서히 늘었는데 사회문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이과 쪽에 넘어온 학생들이 생윤보다는 사회문화를 더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문과적이야. 그래서 생윤이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과 쪽에서 넘어온 학생들은 생윤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오히려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봐. 얘네들은 이제 됐잖아. 얘네들은 됐잖아. 그럼 이제 얘는 빼자고. 얘는 이제 아무도 안 들어. 그렇지? 너네들 만약에 이과 쪽에 있었을 때 물리투를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빼자고. 그럼 정법은 이쯤에 해당되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 오히려 사실은 사탕 과목 중에서 이과 쪽에 넘어오는 애들한테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과목은 얘네들이거든.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리고 너네 한번 잘 생각해야 돼. 아, 지금 그래도 선생님 저 사회문화 할래요. 그래 해.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한 달 정도를 해봤는데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잖아? 바로 바꿔. 그리고 너네들 선택지에는 얘네들도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너네 세계지리, 한국지리가 생각보다 이과적인 머리를 문과 과목 중에서는 이과적인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가 있어. 이게 싫은 사람들은. 굉장히 긴 문장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좀 어려워하는 사람, 그런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는 대부분 다 도표나 그래프, 지도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여기는 도표도 나오지만 이건 기껏해 두세 문제밖에 안 돼. 대부분은 텍스트 문제란 말이야. 굉장히 많은 글자를 읽어내야 돼. 사람들마다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다르잖아, 그치? 어떤 애들은 이걸 잘하고 어떤 애들은 이걸 잘한단 말이야. 둘 다 잘하면 해. 그런데 나는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이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를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사회문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사회문화는 쉽다. 아, 진짜 개념 제일 쉬워. 내가 장담해. 그리고 양도 적다. 하지만 문제가 까다롭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이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 무슨 얘기? 점수 인플레이션이야. 내가 체감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딴 거 내가 앞으로도 6, 9 수능은 진짜 풀어봐. 똑같이 시간 재고. 그럼 이제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난이도를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작년 수능도 다 맞긴 했는데 시간이 30분 주잖아? 내가 27분 걸렸어. 27분 겨우 풀었어. 27분.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느냐? 이게 난이도야. 25분, 23분, 심지어 옛날 수능은 15분이면 풀었어. 근데 지금은 그거의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시간이 나한테도 필요해. 그럼 문제는 되게 많이 어려졌다는 얘기야. 정말로. 근데 일컷은 그대로야. 무슨 얘기일까? 애들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 넘어간 학생들이 제법 잘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등급 따는 게, 점수 따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옛날에는 내가 작년에 문제 풀면서 그랬더니 이 정도 난이도면 일컷이 한 42점이나 41점, 40대 초반쯤에서 형성되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 일컷은 44에서 떨어졌거든. 물론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두 문제 정도 여유가 있는 3점짜리 두 문항 정도는 틀려도 1등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받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 문제량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문화가 비록 그러니까 개념 들을 때 되게 좋을 수도 있어. 되게 쉽다. 되게 재밌다. 근데 이게 문제는 만만치 않다는 거. 그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 그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다고. 특히 이과 쪽에서 넘어온 애들 중에 약간 건방진 애들이 있어. 난 그 어렵다던 물류를 했는데, 유전을 하다 왔는데, 내가 화학을 했던 사람인데, 사회문화 정도의 껌이지. 이렇게 방만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는 점 절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쉬워도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여기 예비 고3이잖아. 올해 마무리 져야지. 그러니까 과목 선택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너희들한테 딱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남들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추가적으로 뭐 내가 좀 설명해줬으면 하는 거라든가. 나머지 과목들 혹시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들어봐. 이런 과목이구나. 그치. 이런 과목이구나.
설명을 한번 들어봐. 공부한 거 없어? 자, 사회문화 긴가민가 한 사람. 그럼 너네 다 사회문화 선택이야 그러면? 맘 먹은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회문화 할 거야? 그러면 이 얘기만 기억해. 한 달 해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꿔. 빨리 바꾸는 게 좋아.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게 제일 낫긴 한데 안 맞는 과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것만 마음속에 염두에 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사회문화를 2학년 때 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2학년 때 했던 사람 몇 명 안 되네. 그럼 문과 쪽에 있던 학생들은 몇 명 없다는 얘기잖아. 고3 때 할 거인 사람, 고3 때 학교에 살 예정인 사람. 그치. 그 내신이랑 좀 다르다. 물론 이제 요즘 이제 내신도 그 수능 스타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내긴 하는데 내신이랑 좀 다르다 그래도 수능은. 또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표준 점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보통 사회문화는 되게 안정적인 과목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널을 뛰거든. 어떨 때는 1컷이 막 40점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컷이 50점일 때도 있는 과목이었어. 난이도가 막 널을 뛰었어. 근데 사회문화는 항상 45점 전후야. 그치? 좀 쉬우면 47점, 조금 어려우면 42점, 43점 이렇게 떨어져. 사회문화는 그래서 가장 안정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자 수가 제일 많아. 그럼 아무래도 좀 등수를 따기가 안정적이긴 하지. 대신 실수에 민감해. 왜냐면 이게 많기 때문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 한두 개만 해도 등수가 확 떨어지면 등급이 떨어져. 실수 싸움이기도 해. 사회문화는. 그치? 이양 물고 가야 돼. 만만한 과목은 없으니까. 어때? 사회문화 할 거야? 사회문화가 내가 봐도 안 하면 좀 이상해. 그치? 왜냐면 진짜 쉽거든. 문제가 어렵다 대신.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요번에 너네들이 사회문화 선생님은 나만 또 다른 선생님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걸 너네들한테 가르칠지는 너네들 상태 보고 알려주려고. 아마 너네들 만약에 지금 만약에 사회문화 수업을 시작한다 가정하면 이거 해야 되겠지? 사회문화가 어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런 게 있어. 그냥 처음에 이제 1번 문제로 무조건 나오는 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건 이제 껌이야. 이거 누구나 다 맞는 거. 항상 1번 문제 다 쉽잖아.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치? 이거 누구나 다 맞는 문제가 있어. 두 번째 이제 관점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내는데 요즘엔 쉬워. 요즘에는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파트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배울 개념들을 쭉 한번 써줘 보는 거야. 얘가 어려워. 개념 중에서 얘가 좀 어려워. 20문제가 나오는데 15개는 평이하고 5개가 조금 어려워. 그거 가지고 등급 나누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달라졌어. 원래 5개 정도만 어려웠거든. 작년부터는 7개에서 8개 문항 정도가 어려워졌어. 아우, 나 짜증나 죽겠어. 왜냐면 가르쳐야 될 게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거든, 내 입장에서는. 왜?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우리가 자료 수입 방법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 그 5가지 자료 수입 방법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와.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나와. 뭐 사회화, 역할행동, 역할 갈등, 그치? 이런 개념들. 쉬워. 그 다음에 요거. 요게 개념적으로 어렵다면 얘는 개념적으로는 쉬운데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필요. 이거 사회 나가서 써먹을 때 없어. 사회문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내가 많이 하는데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은 있잖아. 쓰잘데기 없는 과목이야. 밖에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쓸모가 없는 과목이거든. 근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 이것도 아이러니지. 물론 밖에 나가면 이거는 진짜 많이 써먹긴 해. 도표 분석하는 거 해두면 되게 좋아. 이거 실생활에서 써먹어. 내가 사실은 며칠 전에 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 왔다. 그치? 내 친구들은 같이 여행 가자. 이제 내 친구들 중에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에 여행 같이 갔다 온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야. 어쨌든 이제 한 명은 한 명은 회계사 출신에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고위공직, 우리 국가기관 중에 이제 그 되게 높은 자리까지 갔던 그런 친구고, 또 한 친구는 외국계 은행의 부행장이야.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우리나라 은행의 그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야. 그리고 나랑 이제 내신한 거야. 그럼 4명 중에 누가 제일 뿔려? 솔직히. 씨발 내가 제일 뿔리지. 4명 중에는. 그런데 얘네들보다 계산을 훨씬 더 잘해. 얘네들 다 은행원들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막 면박주고 그랬더니 이 병신 새끼들 이런 계산도 못한다고 이 병신들.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주자. 오, 네 말이 맞네. 그치? 그래서 이거 하면 밖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 쪽쪽이 되게 좋아. 쪽줄 수 있어. 그래서 쓸모는 있긴 하다. 하지만 나머지 별로 쓸모는 없어. 근데 요게 조금 어려워. 요런 개념이 있어. 이건 어떤 거냐면 너네들이 이제 실제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게 될 거라고. 그 집단을 조직을 구분하는 거야. 뭐 1차 집단이네, 2차 집단이네, 공식 조직이네, 비공식 조직이네, 자발적 결사체네,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네,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네, 비공적 사회화기관이네,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짜증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배운 거야, 사회문화는. 이거 뭐냐면 봐봐.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봐봐.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잖아. 왜냐면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잖아. 그러면 넌 봐봐. 개인이 있고 국가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 국가? 응? 누가 더 중요해? 개인? 국가. 국가? 개인? 국가. 개인? 국가. 국가. 개인? 국가. 개인. 봐봐. 판단 나뉘지. 개인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쟁점이었거든. 논쟁거리였거든. 그거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문장 나와. 그럼 이 문장에서는 개인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회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선지 중에서 자 비슷한 거 맞추는 거야. 이런 거 나와.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조직관리 유형 중에 이런 게 있거든. 관료제식 통치 방식이랑 운영 방식이랑 탈관료제식 조직 통제 방법이 있다고. 두 개 비교하는 거. 자, 문화. 자, 요것도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문화 파트에서 뭐 문화의 태도, 그치?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 그 다음에 문화 변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문화랑 접촉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문화가 변하거든.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저렇게 변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변한 걸 동화, 이렇게 변한 걸 병존, 저렇게 변한 걸 융합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너희들은 어떤 문화 변동의 사례를 보여주지. 그럼 이건 동화야, 변동이야, 아니 동화야, 병존이야, 융합이야 이거 하나 맞춘 거야. 쉽다니까 개념은. 뻥 떠고 개념은 이거 있잖아. 다 내가 한 시간에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지. 개념도 참 어려운 게 없다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 하위 문화, 안 문화, 주류 문화 이런 거.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불평등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어. 너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어? 생각 없어? 물론 교육 문제 심각하지. 또 그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출생 고령화 맞아. 또 하나가 양극화야, 빈부격차. 그래서 이걸 다룬다고. 불평등 관련된 문제.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와.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비율 계산하는 거야. 또는 누가 더 많네 적네에서 계층 구조 파악하는 거야. 이걸 뭐 계산이라기보다는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게 더 옳겠다. 그렇지? 여기서 하나 자료 분석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불평등에도 종류가 있거든. 빈곤에도 종류가 있다고. 절대적 빈곤이냐? 상대적 빈곤이냐? 이런 개념들. 쉬워 이거는. 이것도 옛날에 계산 문제로 낼 때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되게 쉬워. 이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문제 중에 사회 문제 중에 또 하나. 요즘에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되게 많이 일하러 오잖아. 근데 얼마 전에 그게 내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못된 한국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막 이렇게 테이프 칭칭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어이씨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단 말이야. 그치? 또 얼마 전에 저기 강원도 어느 동네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비정직 공무원 맨날 때리고 막 구박하고 막 그치? 괴롭혀가지고 고발당하고 지금 검찰 수사받고 이런 사람이 발생을 하잖아. 분명한 건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그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문제들. 이런 개념들을 다루는 과목이 사회문화야.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옛날에 농경사회. 그치? 그 다음에 산업혁명 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옛날에 생각해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70%가 다 농촌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95%가 도시 살아. 지금은. 그런 급격한 변동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 산업화 때문에 발생하거든. 산업사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는 정보사회. 정보사회 특징.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이런 거 골라내는 문제들. 이런 거 배우는 과목이 사회문화야. 그 다음에 그럼 계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 거야. 아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라고? 저출생 고령화. 그치? 저출생이라고 하는 건 애들이 적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누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지. 고령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누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걸 숫자 문제로 낼 거야.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이거를 계산 문제로 낸다. 이게 계산 문제. 두 번째,
우리나라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뭐였다고? 불평등. 그치? 못 사는 사람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버려둬?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지? 그게 복지제도지. 그럼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복지제도가 몇 가지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 공공부주라는 게 있고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걸 개념으로 내면 쉬운데 이걸 계산으로 내는 거야. 사회문화 이런 걸 배운다. 여기서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소년 인구 비율, 자 부양 인구 비율, 노년 인구 비율 이걸 주고 자 얘네들이 변화할 거야. 얘네들이 몇 퍼센트로 변하고 얘는 몇 퍼센트로 변하고 얘는 몇 퍼센트로 변하고 그다음에 인구 관련된 자료를 줘. 그럼 뭐 전체의 인구를 구하라든가 뭐 노령화 지수를 비교하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수들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게 이거고 복지는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있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사회보험 받는 사람들은 몇 프로, 공공구조 받는 사람들은 몇 프로, 사회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몇 프로. 근데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는 사람들은 몇 프로, 요거 받는 사람 몇 프로, 요거 받는 사람 몇 프로, 그 다음에 셋 다 받는 사람 몇 프로. 그렇지? 되게 이제 숫자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그 문제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요것만 받는 애들은 몇 퍼센트야? 요것만 받는 애들은 몇 퍼센트야? 이런 거. 그렇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받는 애들은 얼마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계산 문제. 그래서 이것도 구조만 알면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과 쪽에서 넘어온 애들은 이것 때문에 고생하진 않아. 근데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 여기 문화파트에서도 특히 요거 요런 거 되게 많이 어려워하거든. 요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많이 어려워한다. 이런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문과 쪽에 있는 애들은 이거는 그냥 무난한데 얘를 많이 어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잘해야 된다. 텍스트 문제도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 문제도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사회문화에서 얘기하는 계산 문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숫자 3개다. 분모, 분자, 비율.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교실에 몇 명 있다고? 100명 있다고. 여학생 몇 명이라고? 40명이라고.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비율이야. 그러니까 100명인데 40명이 있어. 곱하기 100, 4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반대로. 자,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야. 야, 100명 있어. 40%야. 그럼 여학생 몇 명이야? 100명분의 x 곱하기 100은 40%. x는 40%. 쉽지? 대신 문제가 맨날 얘가 100명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아니라 얘가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자, 얘 몇 명 있는지 몰라. 됐어? 얘가 x야. 얘 20명이야. 됐어? 근데 얘는 25%야. 얘 몇 명이야? 아니, 그렇지. 전체 인구 몇 명이야? 우리 반 교실은 몇 명 있어 지금? 여학생 20명이야. 근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래. 전체 학생 몇 명이야? 몇 명이야? 80명이지. 이 계산이 바로바로 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계산이 어렵다. 하지 마. 이게 어려우면 하면 안 돼. 사회문화 진짜로. 이거 가장 쉽게 낸 것 중에 하나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자, 그럼 봐. 우리 반 교실에 여학생이 쉽게 낼게. 40명이 있었어. 됐지? 자, 그런데 자, 여학생이 쉽다. 60명이 됐어. 여학생 몇 퍼센트 증가했어? 그렇지? 40명이 60명이 됐으면 20명만큼 증가한 거 아니야? 40명에서 20명이 증가했으니까 40분의 20 곱하기 100. 요걸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50%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블랭크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자, 우리 반 교실에 40명의 여학생이 있었어. 그 다음에 40명의 여학생이 50%가 증가했어. 여학생 몇 명 됐어? 60명 됐겠지. 왜?
계산했어. 좀 전에 60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60이라고 대답한 거야. 양심껏 대답하라고. 외워서 대답한 사람 사임을 하지 마.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 정도. 내가 아까 사임마 선택자가 재작년까지만 몇몇 명이라고? 16만 명이라고 그랬지. 근데 작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 24만 명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사회문화 응시생 숫자가 몇 퍼센트 증가했어?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한 방식 똑같거든. 16만 명에서 8만 명만큼 증가했잖아. 16분의 8 곱하기 100만큼 증가한 거라고. 50% 증가한 거지. 그럼 마찬가지지. 여기에 가리는 거야. 야, 사회문화 선택자가 16만 명 있었어. 그치? 그런데 선택자가 50%가 증가했다고. 사회문화 선택자 몇 명 됐어? 그치? 24만 명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너네들은 최소한 계산 때문에 사회문화를 못하지는 않을 거야. 쉽네요. 근데 이 계산을 보통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이 정도의 계산을 10개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계산을 내가 할 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계산이 돼야 돼. 근데 어때?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냐? 네, 그래서 오늘은 너네들을 대상으로 과목 설명을 하지만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과목 설명을 하거든? 어머니 보세요. 그냥 사회문화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계산 문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집에 가셔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정도로 할 줄 안다. 그러면 사회문화 보내세요. 그럼 보내시더라고요. 막. 그런데 부모님이 착각을 하고 보내신 경우가 많아. 내 딸이, 내 아들이 이 정도 계산을 할 줄 알겠지. 그러고 보냈는데 못해. 근데 이거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내가 바로는 안 되지만 나 이거 노력해서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럼 와. 근데 나 이런 계산이랑 나 진짜 거리가 멀어. 그럼 이건 하지 마. 진짜 오지 마. 이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요거로 사회문화 선택하면 안 돼. 됐어? 요게 사회문화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실제로는 요보다 조금 더 어렵게 계산이 나오거든.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 거꾸로도 물어본다? 봐봐라. 예를 들면 이러면 야, 지금 여학생은 35명이야. 그런데 원래 여학생이 있었겠지? 근데 원래 여학생에서 12.5%가 감소해서 35명이 됐어. 원래 여학생 몇 명이야? 저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도 바로바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너네 계산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 정도지만 내가 원리를 알려주면 대답할 수 있다고. 그런 학생들은 하면 돼. 걔네들은. 근데 얘 뭔 말인지 알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지 마. 혹시 너무 기죽게 아니 이거 안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 갈 때 많아.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 과목 너네 차별해. 물론 역사 과목은 양은 많아. 대신 너네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문화 문제 몇 천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4천 글자가 넘는다고. 문자의 글자 수만 해도. 그치? 그러면 얘는 3천 글자도 안 돼.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철해야 될 텍스트의 양이 적다고. 왜? 대신 평상시 공부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갖춘단 말이야. 결론, 사회문화는 대충 이런 과목이다. 계속 할래? 해야지 뭐 그러면.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자 질문 없는 사람들 올라가서 답습하시면 되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남으셔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올라가시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좀 이따 종이 칠 거야. 그럼 종이 치면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남을 사람 남고. 오케이?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질문할 거야? 일로 와. 너 질문하려고 나와 있는 거야? 아니야? 올라갈 거야? 올라가. 한 명도 없네, 질문할 사람? 설명이 완벽했던 거야. 그냥. 뭐 질문? 사이구나? 그래. 뭐? 사용자 아까 시각표를 오해해가지고 몰랐거든요. 선생님 혹시 끝났나요? 지금 꼭 알아야 되는 사이문화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 사이문화는 여기 이제 그 사탐 중에서도 문과적인 과목이 있고 이과적인 과목이 있다. 얘네들은 이과적이다. 그 다음에 뭐 윤리나
역사는 문과적이다. 내 사회문화는 중간쯤 된다. 둘 다 잘해야 된다.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해야 되냐면 계산도 할 줄 어느 정도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텍스트 이해 능력도 필요해. 왜냐면 사회문화가 이게 이과에서 넘어온 애들은 계산을 되게 잘하는데 계산 문제 잘 풀어. 근데 개념 문제에서 많이 틀려. 근데 문과 쪽 애들은 개념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많이 풀린다고. 그래서 넌 이과 쪽에서 너가 하냐? 아직 못 가죠. 원래 오리지널 문과냐? 너 계산 좀 하냐? 조금은 하냐?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거야. 우리 반 교실에 100명의 여학생이 있다. 아니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 중에 40명이 여학생이다. 그러면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그럼 반대로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근데 여학생의 비중은 40%다. 여학생 몇 명? 40명. 쉽지 그지? 이거 헷갈리면 어떡해? 헷갈리면 안 되지. 그럼 좋아. 이런 거야. 이번엔 이런 거야. 여학생은 20명이다. 근데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다. 그럼 전체 학생은? 전체 학생에서 여학생이요. 아니, 그냥 전체 학생은. 여학생은 20명이야. 근데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야. 전체 학생은. 80명. 요게 계산이 되면 오라. 근데 이게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럼 사용을 하지 마라. 그런 거야. 계산이 딱 이런 식이거든. 이런 정도거든. 그럼 그 정규 수업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음. 음.